네,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의식주. 네, 그렇습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의식주, 주는 술은 아니고요. 네, 신혼이라 큰일 납니다. 네, 오늘은 의식주 가운데 주를 담당하는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식 건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식 건축가입니다. 네, 일단 많이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그 큰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신 건가요? 네, 한국건축문화대상 주택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택의 이름은 532-235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부산 기장 장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즉, 삶과 일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방도시에서 인구가 많이 소멸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삶과 일이 통합된 주택의 미래형 실험 모델을 이제 제안하게 된 주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준 그 건물이 바로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532-235라는 주택이고요. 네. 지금 지방 도시들의 인구들이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거의 문화는 아파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의 도시들은 수도권과 다른 어떤 주거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안으로서 이 실험주택을 제안한 부분이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정말 제 신혼집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잠시. 이 건축물이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마 결정적인 요소는 운이었던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준공 후에 1년 후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 건축물이 1년 동안 건축가의 의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이 건물들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가 모두가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주분하고 자주 차를 마시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네네.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와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자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심사장에서도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시고 아마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주택 대안으로서 지방 도시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확장형의 어떤 가능성을 봐주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심사평에서도 보면 단일 그 주택이지만 얘가 추후에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주거 단지로서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을 가능성을 평가해 주셨다라는 평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받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상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국무총리상 이외에 이번에 또 울산시로부터 또 상을 제일 좋은 상이죠. 네. 네. 어떤 상입니까? 네, 뭐 이것 또한 운이 좋게도 이제 울산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겹겹집이라는 주택인데요. 울산 건축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겹겹집, 삼겹집은 내가 봤어도 네.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집이 겹겹이 쌓였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과거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나라 건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이죠. 그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요소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공간들은 겹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게 되었는데 그 재해석한 방식이 이제 자연의 겹, 그리고 도시의 겹 또는 외부 공간의 겹 또는 내부 공간의 겹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삶을 담아내어야 되는 주거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변성을 겸비한 겹 그리고 생활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아내는 다른 많은 기능들을 수반하는 겹들 이런 겹들이 모두 모아져 있는 집이라고 해서 겹겹집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환경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 요건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군요. 네. 그냥 냅다 짓는 게 아니고. 네. 아,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또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세계 시상식에서 상을 또 받으셨다는 정말 상복 터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이쯤 되면 대놓고 자랑할 만한데 이건 또 뭔 또 상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해외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BLT 빌트 디자인 어워드라는 곳에서 총 8개 분야가 있는데 숙박시설에서 심사위원 이제 최고상을 벽선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상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울산 대항암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 6의 삼성을 통해서 이제 상업시설 분야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제 직감으로는 네. 이 정도 실력이시면은 독일의 쾨런 대학교 건축학과,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버밍함, 혹은 뭐 그런 대학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 브루셀 건축학과. 거기 나오셨죠? 그 중에 하나. 안타깝게도 저도 희망사항이지만 저는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실무수련을 거의 다 울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출발 지점도 울산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울산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이제 토박이 울산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매체에서 붙여진 불연명이라고 하면 토종이 이제 지역 건축가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야, 여기를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으신데 엄청 이 기량이, 와, 이런 세계적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 여기만 계셨는데 어떻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아마 운이 좋았던 것도 겹쳐지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결핍이라는 게 좀 많아요. 건축계에서도 예술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이제 어떤 계보 체계 안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핍을 통해서 모든 예술가들이 이 얘기하는 이제 창작의 근원이 됐던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갈증이 조금 많았죠. 뭔가 배움에 대한 갈증들이. 그래서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마다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축적을 통해서 아마 작업을 한 게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 성격의 영향 탓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또한 기존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틀에 박혀 있는 어떤 형식 사고 체계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이 지점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좀 작동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작동. 네. 아, 작동. 예. 정식 건축사님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사실 저도 지금 제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이제 매체라든지 이전에 이제 썼던 제 건축의 어떤 작업의 단어로 정의할 때에 이제 숙성 건축이라는 말을 이제 정의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건축을 얘기할 때 음식하고 비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긴 한데요. 숙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 작용이 없이 스스로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어떤 효소 및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풍미와 깊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제가 만든 건축이 어떤 그런 지점에 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건축사와 건축가. 건축가에게 건축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신 건지 아무튼 거꾸로인 건지 건축사와 건축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뭐 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건축사는 어떤 직업적인 자격증의 제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데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네네네.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색깔이라든가 자기 이야기들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이제 예술가들처럼 작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건축가라고 명명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나 미술가, 음악가처럼 이제 자기의 어떤 디자인 색깔들을 담아내는 걸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원적으로 구분하긴 합니다. 네, 뭐 서로 호칭을 잘못하면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웅식 건축사께서는 원래 꿈이 건축이었어요? 어떻게 진로를 건축으로 정하셨는지?
네, 어렸을 적에 만드는 거라든가 그림 그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취미 및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만들기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요. 잘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많은 건축가분들이 그림과 미술을 좋아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각 학과 속에 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한 지점을 자기의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학과가 건축가라는 이제 글의 멘트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깊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축에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절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그 자제분들이 뭔가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어디 보러 가시죠.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셨던 것 같긴 해요. 거기에서도 건축가를 아마 권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우연히 겹쳤던 것 같아요. 예. 그 세계적인 건축사로 자리매김하셨는데 이런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내가 봤을 때는 외모로 봤을 때는 없어요, 힘들었던 게. 그죠? 그렇게 희망되기를 바라지만요. 네. 힘든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아마 밤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예. 초반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설계비를 다시 돌려달라고, 왜냐고 하니까 본인이 착공할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이제 막 사무실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와 건축주와 이제 문제가 생긴 관계 속에서 이제 시공사가 도망을 가서 건축주와 함께 이제 막 찾으러 다니고 했던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이제 건축주가 비용을 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작업자들이 찾아왔던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CCTV를 이제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지금까지 그 지은 건축물 중에 나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 이제 잘못 들으시면은 저도 개그맨인데 뭘 가장 웃겼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딱 하나, 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힘든 질문이기는 사실 합니다.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고 저에게 중요한 작업인데, 이제 제 작업의 어떤 결에서라고 하면 동네 가게 녹슨, 그 다음에 이제 논스페이스, 그 다음에 532, 235, 그리고 겹겹집을 이어져서 최근에 호리굴이라는 작업인데요. 호리굴. 네. 호리굴은 이제 호리호리한 동굴이라는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명이기도 하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정자에 있는 이제 숙박 시설인데,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게, 이제 우리 지방 도시들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제 상권이 많이 무너진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상권들을 이제 재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찾았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제 작업의 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품위를 보여준다라고 비평해준 선생님의 어떤 기쁜 말들도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이제 저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긴 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자기께 챙기기를 바쁘지 않습니까? 내 땅이 있으면 옆에 땅보다도 내 땅 안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지역에는 옆으로 확장된 불법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걸 제한해서 서로 허물고 거기에 조경을 만들어서 마을의 시설들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즐거운 풍경을 선사하게 된 어떤 지점이 있어서 저한테는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정웅식 건축사에게 풀빌라. 그러니까 풀빌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빌라, 그 큰 펜션 그런 거. 예. 건축을 의뢰하는 건축주 분도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지금 펜션업을 하고 있는 그 올해 38살 송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웅식 건축사님하고 원래 알고 계셨죠? 어떤 인연으로 건축을 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풀빌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건축가 유명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 의뢰를 하다 보니
저희 정웅식 건축가님하고 같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축가님께서는 약간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쪽의 방향이랑 결이 맞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다 됐습니다 하고 결과물을 오픈을 하셨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일단 굉장히 좀 오픈하자마자 너무 기뻤고요. 네. 그래서 좀 센세이션하게 좀 특이한 구조가 나와서 저도 약간 굉장히 이야. 제가 원했던 방향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저런 게 있어요? 와, 너무 멋지네. 보통 풀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네. 저희 집은 수직 직립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호실에서 이야. 혼자서 1, 2, 3층, 4층까지를 쓸 수 있는 객실이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층마다 보는 뷰가 조금씩 달라서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다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뭐 팬티 입고 편하게 다녀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프리빗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정우식 건축사님, 많은 사람이 나만의 집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네. 현실적인 부분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긴 네.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그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대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떤 집이다라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거실이래요, 창문이래요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런 집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를 A4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리를 할 때 내 삶에서의 로망을 적어서 그 결이 맞는 건축가를 선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된 건축가를 오롯이 믿고 100% 신뢰하고 지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사, 끝으로 계획 중인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울산에서 꼭 앞으로 실현해보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네. 사실 그 많은 그 욕심이 있긴 한데요. 그냥 소박한 욕심이라고 하면 저는 건축의 기본은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작업들을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공공 분야에서 어떤 사회에 특히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아마 모든 건축가의 꿈일 것 같긴 해요. 뭐 미술관이라든가 어떤 예술에 관련된 복합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울산은 산업유산이 많이 가져진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유산을 통해서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제 주거 작업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또 모여 있는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주거 단지들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건물과 자연, 공간의 이야기를 전할 정웅식 건축사에게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